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비리 은폐 처리고 친문 범죄 보호 체계.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폐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수고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예, 공수처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전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는데 표결을 앞두고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이전 정권 마이크 들어오는데 누가 뻔뻔하라고 한 거야? 뻔뻔하긴 하지. 뻔뻔하긴 하지. 가. 누구야? 누가 욕을 해요? 정청래 뻔뻔하긴 하지. 누군지 찾아 사과시키라고요. 우리 분 있었는데 틀렸어요. 우리 맞추라고 둘을 왜 쌍욕을 해? 왜? 예, 지난해 말이었죠. 공수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에 오늘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보셨듯이 욕설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또 동물국회가 재현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한 번의 경험이 있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까지 겪게 돼서 그런지 예. 그냥 뭐 동물국회라고 표현할 정도까지의 충돌은 아니었고 이제 약간의 실랑이 정도는 좀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7월 15일 날 정식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5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야당에서 처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를 추천할 때부터 여당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과거에 그 세월호 특조위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경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절차에 협력했다는 그런 의혹을 샀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추천할 때 뭐라 그랬죠? 야당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거 전력 갖고 얘기할 게 아니다. 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나중에 공수처 그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추천한 그 후보조차도 비토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도대체 비토권입니까 뭡니까? 비토권이라는 건 결국 부적절한 인사가 되지 않게 막기 위한 건데 출범 자체를 막기 위한 거라면 이거는 비토권의 명백한 남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150일 가까이 끌어오다가 결국엔 국민들의 지탄에 여당으로서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끝에 결국 국민들이 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개정안의 핵심을 보면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만큼 또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야당의 비토권이 없어진 만큼 공수처장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예견된 수순이고요. 뭐 당연히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뭐 심지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마 공수처 1호 대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뭐 이 개정안을 보면 이제 직무비리라는 부분이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든 직무상에서 뭐 정권의 반기를 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직무비리, 직권남용 이런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게다가 검찰이 그동안 검찰개혁을 늘 주장했던 게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써서 너무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서 정작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그렇다면 이 공수처를 갖다가 어떻게 누가 견제를 할 것인가? 이 공수처는 게다가 그 공수처장도 지금은 이제 여당 마음대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정권 옹호나 아니면은 야당 탄압의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계속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뭐 이걸 추진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걸 뭐 이뤄냈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얘기했던 공직부패수사처에는 사실상 기소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없게 설계되었는데 지금 이번 법안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들어가면서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출범이 되었고 지금 또 특히나 비토권 지난해 패스트트랙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면서 유일하게 국민들을 설득했던 마지막 보루가 야당의 비토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건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토권마저 지금 삭제를 함으로써 결국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공수처장이 되고 공수처를 구성함으로써 본인들을 위한 수사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도 사실 관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 벽두가 되면 공수처가 출범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장 그 후보 가운데 이제 기존 회의의 최다 득표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그 전현정 변호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위원 구성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 위원들이 또 그 예를 들면 추천위원들이 새로 또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해서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어찌됐든 그 중립성이 담보되는 인사에 의해서 추천된 인사가 가장 다수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과거에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같은 경우는 뭐 중립성이 담보된 심지어 공수처 출범을 처음엔 도입을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이 추천하신 분인데 그분이 또 최다 득표를 했기 때문에 김진욱 헌법재판관 선임연구관은 여전히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예. 외에도 이번에 새로 들어가신 분이 어떻게 추천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어떤 측면에서는 중립성은 담보할 수 있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입장이신데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의 환호성 또 국민의힘의 규탄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데요. 이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을 보면 찬성이 187표, 그리고 반대가 99표, 그리고 기권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탈표가 좀 눈에 띄는데요. 벌써 당원 게시판에 좀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네. 자유투표를 한 거고요. 자유투표의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들 각자가 개개의 소신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열성 지지자들 중에 뚜렷한 색깔을 가지신 지지자들께서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당연히 뭐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논의가 좀 있고 또 정당 내에서 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건 민주적인 정당에서 굉장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졌다고 하네요. 지금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 던지고 나서 본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예. 국민의힘도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갖다가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어떤 뭐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고 또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라면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고요. 예. 지금 정혜영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겼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훼손한다. 이러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을 때 그러면 그 최대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당에서 먼저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토권 삭제 저도 그렇게 열렬히 찬성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비토권 지금 삭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포가 이루어진 법안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내일 당장이라도 논의해서 좀 적절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는데 협조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여당에서 어떻게 이 지금 개정안 이번에 통과시킨 걸 강행하고 관철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제발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시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수건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통과가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엔 야당 지금이라도 좀 협조를 해라라고 이제 공격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반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매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현안에 있을 때 본인들이 먼저 뭘 던져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안을 갖고 와라. 왜냐하면 추진하고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고 안을 던져야 되는 건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당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뭐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공수처법을 애당초 추진한 게 아닌데 그걸 갖다 저희한테 이제 와서 뭐 이미 이 상황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낭떠러지까지 몰아놓고서 통과시킨 다음에 공표 안 할 테니 이제 와서 개정안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요.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기본적으로 선언적인 의미의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문 정권의 조기 퇴진을 또 주장을 하면서 대여 비판을 최고조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 또 장외 투쟁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게 대안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당 지도부에서 물론 마지막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조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뭐 예전처럼 저희가 단체 행동을 하거나 뭐 어떤 대규모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번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또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도 무력화되는 걸 봐왔고 너무 힘이 부족한 걸 보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지금 공수처법 통과라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이런 사안들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여론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전을 펼치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삼고 장애투쟁 문제는 아마 조금 요 상황까지 끝나고서 이번 국회가 끝나고 나서 의총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당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결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이제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바란다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고 지금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라는 입장인데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 이런 그 중요한 장관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중립성을 담보해야 될 인사를 추천하는 그 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예. 당일날 보통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공정한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외부 위원들이나 내부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인정될 만한 그 후보들을 일단 지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 곧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바로 그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만간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황교안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